오늘은 상해와 폭행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상해와 폭행은 달라요. 다른데 이게 천안에 사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천안의 신부동이라는 곳에 있는데 여기 먹자골목이 있단 말이에요. 먹자골목에 있는 뭐 쌍용동, 불당동, 두정동 이런 데는 되게 신방동도 있죠. 되게 먹자골목에 있는 곳들은 항상 폭력 사건이 어쩔 수 없이 있을 수밖에 없는 곳이고 술집이 많으니까. 그리고 이 신부동 근처는 조금 저쪽으로 가다 보면은 그 유명한 장소가 있어요. 그 중고등학생들 학폭으로 유명한 곳이 있거든, 포인트가. 게다가 여기는 가해자도 오는 곳이에요. 가해자가 자기가 술 먹고 뭔가 이렇게 폭력적인 일을 저질렀으면은 그에 대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술을 끊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그렇게 법원에 낼 양형자료, 금주클리닉 양형자료를 쓰는 곳이기도 하다 보니까 저는 가해자의 입장도 항상 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다 보면은 어떤 식으로 기소가 되고 있는지 볼 수밖에 없죠. 일단은 구별부터 해야 돼요. 상해와 폭행. 폭행은 폭행이잖아요. 폭력적인 행위가 있으면 전부 다 폭행이에요. 누가 사람을 때렸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때리려고 하는 행위 자체도 폭력이죠. 말로 하는 것도 폭력이고, 침을 뱉는다든지 뭔가를 집어 던졌는데 맞지는 않았지만 하여튼 뭔가 집어 던졌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폭력적인 행동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전부 다 폭행이에요. 그리고 그런 폭행에 의해서 다친 것들을 입증할 수 있을 때 육체적,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다친 것들은 뭐 긁히거나 까지거나 멍들거나 부러지거나 이런 것들이 남아있을 테고, 정신적으로는 그 F코드가 붙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든지 이런 것들이 남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엄청 강하게 펀치를 휘둘렀는데 그 사람이 손방망이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별로 안 아플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폭력은 좀 있어가지고서 좀 불쾌하고 이랬지만 별로 아프진 않고 다친 것도 아니고 이런 사람들도 있을 테고, 그리고 살짝 톡 쳤지만 크게 다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마음적으로도 아플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폭행과 상해는 비슷하면서도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 판단을 누가 하냐? 폭행은 일단 경찰이에요. 아니 뭐 다치고 안 다치고를 떠나서 주먹을 댄 건 맞잖아. 적어도 뭔가를 집어던지고 침 뱉고 한 건 맞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건 폭행이 맞아요. 그 폭행을 판단하는 것들은 경찰. 근데 그 폭행으로, 그 폭력적인 행위로 인해서 사람이 어떻게 다쳤기 때문에 얼마나 쉬어야 되는지, 얼마나 치료를 받아야 될 정도로 크게 다친 건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 주는 것들은 의료인. 그 폭행 자체에는 경찰만으로도 뭐 기소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경찰서 가셔도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맞았다 이런 것들을 뭐 기술에 의해서 증거가 있으면 더 좋겠고, 그렇게 뭐 CCTV라든지 아니면 자기가 뭐 카메라를 가지고서 뭐 녹화를 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입증하는 것들만 있어도 충분한 거. 그리고 만약에 상해로 걸려면은 그때는 진단서가 필요해요.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폭행은 그렇게 뭐 큰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크게 뭐 징역을 살고 그러진 않을 테지만, 피해자가 그냥 참지 않고 반드시 고소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나중에 보면은 뭐 전과 20 몇 번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상해까지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폭행은 늘 저질렀던 사람들이 있으니까, 혹은 그 중에서 일부는 다쳤기 때문에 상해도 같이 겸해 있는 거죠. 폭행 전과 몇 번, 상해 전과 몇 번, 거기다 물건을 들었으면은 특수폭행, 특수상해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폭행은 그냥 때린 거, 때리는 신용을 한 거, 때리려는 목적으로 움직인 거, 그런 것들은 전부 다 폭행. 그리고 그로 인해서 마음적으로, 육체적으로 다친 거는 그건 상해. 이거를 판단해 주는 거는 의료인. 여기까지는 이론적인 설명인데 실제로는 조금 다르기도 해요. 왜냐면은 너무 경미하다고 한다면은 의료인 중에서 진단서 교육을 제대로 못 받는 사람들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위 진단서라고 떼오긴 했는데 아무래도 다친 데가 없어. 경찰이 그런 것들을 판단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서 송치를 할 때, 검찰로 올릴 때, 그때 폭행으로, 상해가 아니라 폭행으로 올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취지로. 왜냐면은 아프다고 해가지고서 진단서는 들고 왔는데 별로 다친 것 같지도 않고 보니까 멀쩡하거든. 그러니까 그럴 때도 있다고. 반대로 아무 서류를 갖고 오지 않았는데도 경찰이 알아서 상해로 해주지 못해요. 경찰이 그런 것들을 판단하는 주체는 아니거든. 그건 반드시 의료인의 소견이 첨부된 서류가 필요하니까. 물론 만약에 내가 서류를 충분히 다 적법한 서류를 준비해가지고서 냈는데 경찰이 그거를 폭행이라는 취지로 해가지고서 송치를 했다 그러면 그것들에 대해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죠. 경찰이 잘못했으니까. 그러니까 폭행과 상해는 이런 구분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은 좀 생각해 보셔야 되고, 한 가지 또 실무적으로 전치 3주라는 게 있는데, 전치 3주가 되면은 상해가 아니라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그건 크게 다친 거고, 그리고 뼈가 금간 거나 마찬가지 정도의 상해를 입었을 때 나오는 그런 서류거든. 근데 늘 얘기하지만 진단서 교육을 제대로 못 받은 의료인도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치 3주를 써주더라도, 사실 전치 3주를 써주면 돈을 더 받는 데도 있긴 해요. 그게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그냥 그것들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의료인이 잘 몰라가지고 쓴 것 같다, 그런 판단도 경찰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누가 생각해도 별로 아프지 않은데 전치 3주 나오는 게 말이 안 되지. 그렇기 때문에 전치 3주가 말이 안 되는데도 들고 가봤자 경찰 선에서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분명히 이상한 데 갔다 왔다는 뜻이거든.